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비리 의혹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조국 가족 비리와 관련된 부산대 의료원, 부산시청, 서울대,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그리고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전격적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대표님을 모시고 요동치는 조국 민심, 동반 출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워낙 또 고영신 TV에 나갔더니 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고영신 선배님께서 워낙 또 방송을 또 유튜브를 잘하고 계셔가지고 지금 거의 뭐 정치 시사 쪽으로는 탑5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과찬이고요. 또 아주 또 객관적으로 또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게 애국심, 그리고 오랫동안 언론계에 종사하시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좋은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거라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좀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영신 TV 자, 이 30만 구독자 운동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검찰이 뭐 대학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 대해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의혹 논란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걸 저도 이제 고영신 TV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계속해서 분석을 했는데 관련된 국민들이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기 때문에 어떤 걸 밝혀질지 또 지켜봐야겠는데 그렇죠. 하나 좀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개 이렇게 청문 대상 후보가 있으면은 보통 그와 관련된 고소고발 그런 청문회 이후에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원래대로라면 청문회가 적어도 이달 29일, 30일이거든요. 도저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됩니다. 근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요. 이걸 배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뭐 시각이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법부 신뢰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확대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한다? 고소고발건이고 의혹은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사법부 신뢰, 검찰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조국 후보자에게 보내는 저는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의혹이 그동안 검찰이 전혀 조사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수사를 하기 전에는 그리고 동생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면서 해서 이 고위공직자의 주변 인사들은 검찰이 수사 안 합니까? 미리 내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놓죠. 그런데 이런 일이 뻥 하고 터지게 되면은 자칫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사법부, 검찰의 수뇌 지도부가 될 수 있는 법무장관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땅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의혹을 그냥 여론에 놔두다가는 조국 후보자가 결국 낙마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서 또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동원됐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고 선배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이 엄중한데 검찰이 한 후보자의 지원 사격을 위해서 전체 검찰을 동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전자 쪽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조국 후보자도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리고 검찰도 이 운명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임명권자가 이때는 판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건 수행을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국민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 여론은 지금 중앙일보 조사팀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에 국민 60%가 압도적으로 임명 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 개요는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럼 이런 상황을 검찰이 지켜보고 있다?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가 더 이상 완전히 땅바닥에 신뢰가 추락하기 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배 대표님은 이번 수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면죄부 수사,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고 진짜 원칙대로 한번 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총장의 어떤 작심? 이런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죠. 뭐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전체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여론의 흐름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면죄부 수사가 되려면은 이 의혹에 대한 수사가 완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특수부 2차장이 등장해서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 1분만 듣고서 국민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라고 할 정도의 정교하고 완벽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의혹을 떨쳐내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차저차 했더니 이거는 밝혀내기가 힘들다. 이런 순간 그 후폭풍을 부메랑을 누가 맞나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을 수밖에 없고 윤 총장뿐만 아니라 정권한테 가는 것이죠. 윤 총장의 검찰이 무너지게 되면 정권이 사실상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전면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조사는 중앙일보 조사팀에 의뢰를 해서 지난 23일, 24일 전국 1000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2%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그런 얘기는 뭐 유튜브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공중파나 또 요새는 유튜브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고 선배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또 하나는 우리는 내용과 시기 부분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의혹이 확산되는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 여론조사가 발표됐을 때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계속 악화되고 특히 있죠. 두 부분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20대는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1차 집회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내일입니다. 예. 고 선배님도 서울대 출신이시죠. 예. 그런데 서울대생이 28일 집회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의 아고라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네. 아크로폴리스. 죄송합니다. 네, 아크로폴리스 역시 서울대 출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학생들이 집회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엄청난 거죠. 민주화죠. 예. 이거는 아크로폴리스라는 게 민주화 광장입니다. 민주화 광장입니다. 예. 이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학생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학교는 안 나서느냐? 왜 교수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예. 하는 찰나에 학생들은 그 다음 어디에 이제는 눈이 돌아갑니까? 바로 검찰입니다. 예. 검찰 뭐 하고 있냐? 예. 학생들은 그 후배들이 묻고 있거든요.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검찰로서는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검찰이 과거에 권력의 어떤 뭐 신여랄까 네. 추구, 충견 노릇을 해온 전례는 있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그런 상황인식을 우리 배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장소를 검찰이 압수수색, 이른바 압수수색을 하냐면 탈탈 털더라도 어느 정도의 피의자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피의자 상태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는 그냥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아니야 하고 털지 않는 곳이 있으면 학교는 털 수 있겠죠. 딸에 관련된 의혹이 있으니까. 근데 어디까지 털었냐면 웅동학원까지 털었습니다. 이건 본인의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학교거든요. 이건 사실 후보자에게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 동생의 집을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집안을 지금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의 동생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이건 저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면죄부 수사라고 보기는 그렇다면 여기까지 다 뒤졌는데 다 뒤져도 없더라. 그래서 조국 후보자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소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모든 앞으로 후보자들은 그냥 다 특수 2부에서 동원돼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적어도 굉장히 험중한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또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민심, 뭐 KBS 여론조사도 있고 네. 중앙일보도 있고 리얼미터도 있고 또 최근에 조금 이전입니다만은 갤럽 여론조사도 네. 있어요. 뭐 대충 우리 시청자들도 전반적인 상황은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네. 우리 전문가이신 배 대표님이 좀 총괄적으로 조국 민심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걸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민심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팽팽하던가 임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도 많았죠. 많았었어요. 그래서 리얼미터로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발표했고 그런 조사들을 보면 대체로는 18일 기억에 13일, 18일, 22일이 변곡점입니다. 13일만 하더라도 이달입니다. 8월 달. 적절하다가 조금이라도 높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개혁성도 있고 그때 쟁점이 되는 것은 산호맹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념을 가지고 물고 떨어지니까 아니 무슨 해먹은 색깔론이야. 그거 가지고 이게 지금 21세기에서 무슨 지나간 산호맹 이야기야. 그리고 심지어는 국제 엠니스티에서 양심수로까지 정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오히려 조국 후보의 이 면면이 부각됐어요. 그런데 18일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사모펀드에서 동생 관련된 논란으로 이제 이어가는 때입니다. 아 이건 좀 그렇다. 이게 좀 조국 후보자가 이런 건 아닌데 이때 좀 팽팽해지는데 이 무렵의 여론조사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았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것은 KBS 그다음에 한국리서치조사 정확하게는 KBS 의료진단에서 의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기서 뭐냐면 일각에서 그랬거든요. 아니 조국 후보자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이 KBS와 한국리서치조사에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일각에서 이렇게 가족과 관련돼서 연관지어서 묻는 건 심한데 이거 맞느냐 했더니 가족을 물어야 된다가 70%입니다. 무려 70%. 압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후보자 신상 들기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사법개혁을 할 수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해서 면면을 제대로 가족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우리가 이 해소하기 위한 바른듯이 필요한 작업이다가 무려 70%로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직후에 나온 조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바로 중앙일보의 조사.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조국 딸의 대학 입시 그렇죠. 비리고 바로 이건 영린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물어봅니다. 가장 큰 의혹이 뭐냐? 2개를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가장 큰 의혹은 논문입니다. 제일 저자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장학금입니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와는 뚝 떨어져서 사모펀드, 그 다음에 동생과 관련된 의혹 등인데 이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조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없다는 고작 1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조국 후보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은데 뭘 가지고 비교를 하냐면 야, 그 한나라당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아. 아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100% 틀렸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나라당의 의원과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과 조국 후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만 놓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 조국 후보자만 가지고 왜 그래 하고 사람들이 묻는 게 아니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여론조사 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그게 있습니다, 고 선배님. 올리브의 기대 불일치론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정도만 되면 불일치되면 약간만 불일치되면 좀 우리가 사실 이해해 주려고 그럽니다.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강했을까. 그런데 이게 도를 넘어버려요. 그럼 대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그동안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끔 만들어 왔던 것이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시대는 흑수저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본인의 자녀가 금수저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저잣거리에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 늘상 그럴 것 같았던 사람이 이런 게 공개된다. 그러면 에휴, 뭐 그냥 기대도 안 했어. 이렇게 될 텐데 너무 많은 기대를 해왔고 심지어는 저도 방송에 나가서 다음 대선에서의 가장 유력 주자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좋은 이미지와 이거는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좋은 이미지와 개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까지 저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도덕, 양심, 그럼요. 정의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많은 것을 갖추고 또 있는. 강남 좌파로서 그렇죠. 정말 네.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는데 지금은 강남 양파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까도 계속 나오니까. 까도 이게 어디까지 까야 됩니까? 보통은 한 10대번 까면 그냥 알맹이가 나오는데 계속 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 데스노트라고 불리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상상혐을 이야기했거든요. 상 20대에게는 상실감, 상 30, 40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혐 50, 60대에게는 진보 혐오, 상상혐. 저는 그래서 적어도 심상정 대표가 이런 소리를 할 정도면 뭐가 참 석연찮아도 참 석연찮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런 여론 민심 중에는 특히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랄까? 그렇습니다. 또 네. 뭐 20대? 네. 좀 특징적인 것들이 이번에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조사를 보면은 저는 이건 뭐냐면 핵심 지지층의 이제는 이반이다. 균열이 온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실 반환점 돌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해도 너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으면 총선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총선 장담 못해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하는 거죠. 흔들린 정도가 아니라 아마 리얼미터에서는 네. 50% 이상 나온 게 리얼미터 이번이 처음이죠. 부정 부정입니다. 평가가. 예, 긍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이렇게 나오고 긍정은 약 46%가 나왔는데 제가 늘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저는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는 건 호불호가 너무 명확한 겁니다. 중간 지대가 없어요. 중간 지대가 있어야 적어도 아니 고선배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꼭 중간에 두 사람이 싸우지 못하게 하는 중간 완충지대가 완충지대가 있어요. 예. 아, 형님 짜장면 먹자니까 아, 짬뽕 먹어. 아이고, 그러지들 말고 저기 볶음밥 하나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이러면 화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어버리면 적어도 조사에 응한 절반 이상이 반대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청자들이나 많은 국민들은 조사에 대해서. 표본에 있어서 편중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50%가 넘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그게 심각한 말씀은 거죠. 좀 더 이 조사의 결과를 보수적으로 보자는 아니 저는 진보 보수가 아니라 좀 더 우리는 이걸 좀 엄격하게 엄중하게 보자는 그걸 거죠. 이제 보수적으로 네네. 본다고 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걸 볼 때도 이게 간단치 않은 이걸 뭐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구나. 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를 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무 내부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다른 다양한 시각을 함께 경청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고 선배님 방에 들어오면서 가장 저는 감동을 했던 게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청득심입니다. 내가 써놨습니다. 네네. 이청득심. 그러니까 저 화면을 저는 한 삽입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넣는답니다. 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료 교수 또는 시각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다른 반대편 또 자기 편 반대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조국 수석한테 왜 안 해줬겠습니까? 그걸 겸허하게 듣는 겁니다. 정치판이든 이 국회든 간에요. 정치판이든 한 손에는 공손, 한 손에는 겸손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로부터 또 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신임을 얻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왜 위험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후보 연동이 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두 사람이 붙어 다녀도 그럽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좋은데 둘이가 너무 붙어 다니더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적당한 거리 유지는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마치 운명 공도체처럼 그렇게 네. 느껴지잖아요. 정치에서 중요한 건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 선배님, 뭔가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버리면 터진 사례를 우리가 너무 줄고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끊어낼 때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누구 한 사람이 정치 세력화되고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 확대될 때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반드시 무리수가 뒤따른다. 지금 이 조국 법무장관에서 가장 민심이 이반되는 층이 누구냐? 수도권, 서울, 영남, 20대, 그리고 30, 40대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층도 영향을 받는데 화이트 칼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화이트 칼라가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핵심 지지층입니다. 핵심 지지층이죠. 지금도 화이트 칼라의 일부는 조국 수석을 무조건 하고 전 수석을 무조건 임명하라 이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정도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지만 그들 마음도 한결같을 수 있냐면 어떤 의혹이 나오고 어떤 의혹은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 선배님, 자 중도층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권 말씀드렸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금 흔들리는 걸 말씀드렸죠. 가정주부층 이들이 유권자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여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PK 같은 네. 경우는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년 총선에 아주 부도에 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PK 같은 경우에는 호남이라든가 네. TK는 뭐 대충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PK가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미터가 될 텐데. 왜냐하면은 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더불어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내년 총선에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진 전략을 통해서 지방선거 때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싹쓸이를 냈어요. 예.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또 송철호 울산시장 그랬는데 지금 광역 지역에서 이 도시에서 사실 흔들려요. 김경수 지사 드루킹 여전히 수사 재판 중이죠. 오거돈 부산시장 리더십 흔들리죠. 울산 지금 상당히 경기 침체되어 있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이 부산에서 또 울산에서 경남에서 지역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방선거 때 같으면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열리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백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가래로 막을 수도 없고 호미로 막을 수도 없고 포크레인으로도 막을 수 없고 불도저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가 막죠, 고 선배님?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조국 불길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뿐만 아니라 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지금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조사. 이런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될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 이유다. 물론 조국 후보자의 논란뿐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경제 문제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중돼서 나타나는 영향은 조국 후보자 논란이 대통령 지지율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과 가장 연동되어 있는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지율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입니다. 그러면 자 조국 후보자 의혹 논란 확산, 대통령 지지율 흔들, 대통령 지지율 흔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흔들 이렇게 연결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가 조국 후보자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의혹이 있으면 물론 그거 맞는 말입니다. 청문회 가서 털어버리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런데 고 선배님 이렇게 청문회 직전까지도 털어지지 않는 의혹이 청문회 가면 털어집니까 지금까지? 이틀간에 어떻게 더 털어지겠습니까? 그 그 말씀을 수많은 의혹들을 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도 한 달 내에 못 합니다. 네. 그걸 뭐 일주일 내에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떤 의혹은 100마디 말로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딱 10마디 또는 한마디로서 해소될 수 있는 게 의혹이거든요. 왜?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아, 이런 논문을 수백 편 써고도 남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 왜 국민들이 못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그동안 힘든 환경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공부하고 대학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수험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구의 도움도 못 받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했던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오수하고 심지어는 군대 갔다 와서 도전하고 그게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노력은 뭡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걸 마치 그 당시에 그 명문대학 교수들은 다 그래. 그럼 다 수사해야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저는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 괜찮다? 저는 그렇게 이게 뭉개버리는 식의 이 얼렁뚱땅 넘어가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뭐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청와대의 기류 자체는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지금까지도 16명을 해왔습니다. 네.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도. 이번에도 뭐 채택 안 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 아닙니까? 그 이후 민심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우리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이 정부의 현 시점에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는데 외교, 그 다음에 대북, 경제, 고용, 노동, 인사, 그리고 복지까지, 교육까지 포함해서 복지만 50%를 넘을 뿐요, 평가가. 다른 건 다 긍정보다 부정이 높은 정도입니다. 대북 평가가 거의 긍부정이 비슷한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고용, 노동, 일자리, 경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대북까지도, 또 교육, 그리고 인사, 평가. 정말 아직 임기 반 한 점 돌지 않았는데, 지금 성적표가 그냥 나쁜 게 아니라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이건 제가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갤럽의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를 참고를 해 보시면 될 텐데 23일 날 8월 2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무슨 말씀이냐? 정책적인 소통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나는 뭘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표는 뭔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야당과도 소통을 하고 더 많이 알리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단지 가짜뉴스다 또는 일부 보수 언론들이 국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만 재단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지지율이 계속 흔들리느냐. 정책적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걸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또는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또 다른 길을 가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고 여기서의 결단과 또 이 방향 선회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 자체를 내가 후퇴하는 것이다. 내가 또 뒷걸음치는 것이다. 반대편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했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지 설명이 단 한마디라도 있었습니까? 임면권자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 대응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냥 툭 던져 놓고 되면 오케이고 안 되면 그래도 임명할 사람은 고. 근데 정작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특별하게 계속해서 이 임면권자로서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냅두면은 이게 얼마나 인사가 무책임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워낙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다라고 오랫동안 판단을 해왔던 부분. 심지어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야인 시절이었던 2011년 한 토크쇼 자리에서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이 조국에게 법무장관 후보자 자리를 권합니다. 2011년. 그랬더니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아닙니다. 전 뭐 법무장관입니까? 저는 거인. 여기서 거인은 롯데 자이언츠를 말합니다. 롯데가 또 재벌이라서 롯데 얘기는 안 하죠. 거인의 구단주를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그 민간 기업의 야구팀의 프로야구팀의 구단주를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시켜주나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거인의 구단주를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네요. 근데 본인도 자이언트의 구단주 하겠다는 것은 공직에 나가기에는 스스로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지금은 지울 산호맹 수가 없는 때문에도 거죠. 네.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본인도 자백을 했죠. 자, 근데 대통령이 이 임명을 한다. 뭐 일부에서는 강행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는 임명을 했다. 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서 임명을 하면 어떻게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적어도 이 후폭풍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로 옮겨가지는 말아야 된다. 이게 옮겨간다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 40대 네. 초중반인데 중반 경우에 정도, 따라서는 40%도 깨질 수 경우에 있는 거 따라서는 아닙니까? 지금 40대 초반 정도로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 41%인가 어디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유지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문 대통령 스스로의 국정 동력도 상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 대통령이 이 후광효과 지원이 되기보다는 문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정당 지지율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이것이 정당 지지율로 옮겨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임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충분한 조국 수석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집니다. 그동안 조국 수석이 해줄 것으로 예상하는 검찰개혁의 수준이 적어도 10에서 뭐 이 정도면 돼야 하는 게 7이었다면 이제는 10이 아니에요. 12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통령의 지지율 유지 여부, 정당 지지율, 정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보다 자기 임기가 더 길어요. 그렇죠. 아니 내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해서 대통령 지지율 내려가고 정당 지지율 내려가고 나 이 꼴 못 봐. 이런 소리가 내부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 분열 단속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검찰 개혁의 준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작 뚜껑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 이건 이 된소리는 저는 그냥 된소리가 아니라 참 우리가 6.25 전쟁 개마고원에서 부르는 된소리보다도 더 심각한 된소리다. 고 선배님 6.25 전쟁 아시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추석 아닙니까? 그럼요. 추석 사실은 민심 뭐 중요합니다. 추석 민심이라는 것은 각 정당 이런 일이 없더라도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퍼포먼스 이벤트를 하는데 이번 사안은 우리 추석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또 추석이 끝나면은 뭐 정기국회라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바로 국정감사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추석 민심이 중요한 게요. 이제는 총선 두고서 앞두고 있는 마지막 추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추석을 통해서 강화 효과.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그동안 지지층들을 잘 결집했으면 이걸 통해서 더 이제 지지층을 그렇죠. 견고히 다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굳히는 효과를 그럼요. 지금 이때 봐야지요. 가장 좋은 명분이 그동안 정부에서는 봐라. 자유한국당 그냥 발목 잡기만 하고 대안을 내놓는 게 뭐가 있느냐. 여전히 적폐청산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언제든지 수사 관련 건 또 사법농단 꺼내들 수 있는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지지율로 연결될 수 있는 호재였는데 지금 추석 민심에서 저는 무슨 이야기 나눌 것 같습니까? 조국 빼면 무슨 얘기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경제 얘기겠죠. 그럼요. 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이야기 아니면 조국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경조가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모릅니다. 예. 지소미아가 어려워요. 아주 중요한 문제기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하고 자녀들 문제거든. 그 자녀 문제라는 게 바로 조국 딸 문제예요. 추석 때는 민심의 용광로인데 민심의 용광로예요. 민심의 용광로인데 요즘에는 물론 추석이 옛날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국은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기성전 조국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만들 필요가 집권 여당으로서는 중차대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당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느냐? 조금은 올라가요. 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다 모든 정당을 지금 놓고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내가 큰아버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작은아버지 쪽으로 바로 옮겨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큰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나 혼자 살아요. 내가 그냥 나 함께 살고 있던,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상을 본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율로 가지는 않을지라도 민심 위반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뭐 야권 재편을 한다, 야권 선거 연대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차라리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곱게 넘어가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빌미가 돼서 야권에서는 내년에 이걸 빌미로, 이걸 기준으로 선거 야권 연대 재편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떤 또 풍파가 올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선배님. 아니, 임기가 지금 내년, 후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반환점이 돌아옵니다. 사이클이 지금 거의 한 바퀴를 돈 것 같이 된다 그러면 그건 대통령으로서는 치명타가, 왜냐면 남북 관계도 해야 되죠. 경제도 회복해야 되죠. 내년 글로벌 경기가 더 침체된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도 완성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지지율이 안 받쳐주면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런 야당의 견제 어떻게 견뎌낼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마음속으로 야권이 분열되어 있었으니까 에이, 내년 선거는 뭐 우리 집권 여당 거야. 적어도 적폐청산 더 뭐 들이밀면 국민들은 그냥 그래도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하시고 할 텐데 세상 일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사부려턴턴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청득심, 저는 중국어로 모르겠는데 이청 떠오쓴 뭐 이런 게 아닐까 한 생각을 하는데,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지금 들어야 될 마음은 청와대 내부의 목소리, 또 여당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완전히 정반대 이 북극점, 남극점에 있는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종찬 대표님의 민심의 동향, 자세한 설명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은 조국을 버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